오늘은 ITQ 한글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열어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폴더방에 저장하도록 하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서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시트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A열은 너비를 1로 나머지는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시트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Ctrl S를 눌러 나의 PC 문서방에 ITQ 폴더로 들어가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면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A의 너비를 1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A 열을 클릭한 후 마우스 우클릭 열 너비를 1로 만들어 줍니다. 시트 이름 하단에 시트 더블 클릭을 하여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1작업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시트를 모두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끝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시트의 이름을 제2작업으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시트의 이름을 제3작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1작업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여지는 만나 앱 상황별 요리 현황이라는 내용입니다. B4번을 클릭하셔서 코드에서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4셀을 클릭한 후 코드, 요리명, 분류, 조리시간, 분, 요리 후기 G4에 있는 공유를 입력한 후에 바로 아랫줄로 입력하려면 Alt 엔터를 눌러서 강제 개행을 하여야 합니다. 건수 입력을 합니다. 하나의 셀 안에 다음 줄로 이동은 반드시 Alt 엔터입니다. 칼로리 Alt 엔터 가로 열고 100g 당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리 난이도 순위 순차적으로 각 셀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왼쪽의 문제의 보기와 같이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다 보면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글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C와 D 사이에 양쪽에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여 너비를 조절합니다. E와 F도 더블 클릭하여 너비를 조절합니다. 너비를 적당히 조절하였다면 입력된 데이터의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불림의 11포인트입니다. 현재 시트에 있는 글자들의 크기를 모두 바꾸기 위해서 열과 행이 만나는 곳을 클릭하여 시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홈 버튼을 눌러 글꼴의 굴림을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를 설정하십니다. B4에서부터 J14번까지 블럭을 잡아서 글꼴 그룹에 있는 모든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맞춤의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하고 숫자들만 모두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한번 합니다.
B13부터 D13까지 블럭을 잡은 후 상단의 맞춤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여 셀을 합칩니다. B14부터 D까지 블럭을 잡아서 합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는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F13, 14를 블럭을 잡고 건너뛰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13, H, I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합치기를 하면 각각 셀이 병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4에서부터 J4번까지 블럭을 잡고 하단에 G14와 I14를 블럭을 잡을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14와 I14를 선택합니다. 글꼴에 있는 페인트 통을 눌러서 음영 색깔을 입력합니다. 보여지는 숫자 중에서 F5에서부터 12번까지 블럭을 잡아 셀 서식 숫자 뒤에 개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셀 서식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 컨트롤 1번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여 숫자 코드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코드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0과 샵이 있습니다. 0은 값을 0으로 입력했을 때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샵은 값이 0이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 코드 0을 입력한 후 개라는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숫자 뒤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건수에 있는 숫자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 다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뒤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D5에서 12번까지 블럭을 잡아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에서 분류 입력 후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 새롭게 이름을 정의를 내립니다. 상단의 제목 부분을 도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도형의 육각형을 찾습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글자를 바로 입력합니다.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 홈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글꼴과 크기를 변경하고 도형의 색과 효과를 적용합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도형의 색깔은 노란색, 글자 색은 검정색을 설정합니다. 글자 크기를 지정하고 나니 도형이 너무 작아서 1, 2, 3 중 하나의 행을 높이를 키웁니다. 도형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상황 메뉴가 나타납니다. 쉐이프 형식,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되고 도형의 채우기 색, 윤곽선, 도형 효과 이 세 가지 메뉴를 이용하여 효과를 입력합니다. 그림자는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같이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 엑셀에서 기존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확인,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한 후 너비와 높이를 조절합니다. 확인은 두 개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하나로 만들어주고 글자의 방향도 설정을 해줍니다. 세로 쓰기.
담당 팀장 부장은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모양이 모두 만들어졌다면 영역을 잡아 테두리를 입력합니다. 이제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너비, 높이, 그리고 글자, 정렬까지 모두 마쳤다면 만들어진 결제란을 선택하여 복사를 합니다. Ctrl C, 복사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넣습니다. 상단 붙여넣기 메뉴가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위의 것은 내용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아래에 붙여넣기를 펼쳐서 기타 붙여넣기의 세 번째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란에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원본은 다시 블럭을 잡아 모두 지우기를 이용해서 원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코드 옆에 H14번 자리에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코드 부분 B5에서부터 12번까지 있는 코드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14번 셀을 선택한 후 메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 클릭하여 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드래그합니다. B5에서부터 12번까지. 제한 대상을 목록 형태로 나타내고 내용은 입력되어져 있는 영역을 잡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H14 자리에 오른쪽에 펼친 목록 버튼이 생깁니다. 클릭을 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료하였고, 두 번째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붙였고, 색깔도 모두 채웠습니다. 유효성 검사도 했고, 셀 서식, 개라고 하는 표시 형식도 입력하였습니다. D5에서 D12번까지 분류 이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은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후 F13번에서 14번까지 X 표시가 되어 있고 테두리가 바깥쪽과 위쪽, 아래쪽이 두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F13, 14번 선택을 한 다음 홈에 테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 위에서부터 이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각선과 같은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두리의 맨 하단 다른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셀 서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았다면 앞으로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바로 셀 서식을 열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왼쪽 하단에 사선, 오른쪽 하단의 사선을 선택하면 X자 모양의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B4에서부터 J14번까지 블럭을 잡고 다시 한번 테두리로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B4에서부터 J4까지 선택해서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B13부터 J14번까지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도형 안에 있는 글자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크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보이게 되었고요. 가운데 정렬이 아직 되어 있지 않네요. 도형에
맞춤에 보면은 상하 가운데 맞춤, 좌우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굵게도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굵게까지 모두 맞춰주었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입력 도중에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Ctrl S 또는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눌러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가로 7번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요리 후기가 60 이상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랑의 굵게입니다. 첫 번째 B5에서부터 J12번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창이 열리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다음 수식의 차민값의 서식 지정 하단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깜빡거릴 때 수식 입력을 시작합니다. 는 조건이 있는 첫 번째 값을 선택합니다. 조건은 요리 후기입니다. 요리 후기의 첫 번째 데이터 값을 클릭합니다. F5번이 입력이 되었고 절대 참조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요리 후기 F5에서부터 12번까지 60 이상인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키 F4를 눌러 열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즉 혼합 참조를 만들어 준 후 60 이상인 부등호 크거나 같다 60 입력해서 수식을 완료합니다. F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조건에 맞는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서식 버튼을 눌러서 굵게 색을 파란색을 지정하여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참인 경우 바로 아래에 있는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F5가 6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그리고 96개는 참, 거짓, 참, 거짓. 즉 참인 경우에만 파란색의 굵은 글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제1작업의 내용을 입력하고 서식 그리고 조건부 서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작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